(97페이지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무슨 말이냐면 근과 계수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근과 계수와 관계가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2차 방정식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고요. 물론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a는 0이 아닙니다. a는 0이 아닌데 여기서 두 군이 알파 베타로 했을 때 이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식이 성립하고요. 두 군의 곱은 a분의 c라는 식이 성립합니다.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성립하고 두 군의 곱은 a분의 c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어떻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일 때 두 군이 알파 베타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곱은 a분의 c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증명을 해보면 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군은 근의 구하면 근의 공식으로 구하면 되거든요. 근의 공식으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뭐 한근을 내가 알파로 놓잖아요.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c라 놓고 다른 한근을 베타로 놨을 때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놨을 때 두 군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해보면 자, 2a분의 자, 둘 더 해봐요. 더 해보게 되면 여기 플러스 루트와 마이너스 루트가 사라지죠. 사라져서 마이너스 2b가 됩니다. 이게 둘이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더하면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둘이 더했더니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죠. 자, 둘이 곱해볼까요? 알파 베타 둘이 곱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이렇게 되고 곱하기 2a분의 마이너스 루트 요거를 줄여서 쌤이 요거 줄여서 앞에서 배운 판별식이라고 하면 되겠죠. d라고 해볼게요. d 그럼 루트 d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b 플러스 자 마이너스 루트 d라고 해볼게요. d라 해보면 자, 둘이 곱하니까 4a 제곱분의 이게 마이너스 합차가 됩니다. 합차가 되는데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 그래서 마이너스 b의 제곱이면 b 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루트 d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d가 된 겁니다. 얘는 뭐가 되냐면 4a 제곱분의 이 d가 뭐였죠? b 제곱 마이너스 4ac였습니다. b 제곱 마이너스 4ac였죠? ac였으니까 b 제곱이 사라져서 플러스 4ac가 나옵니다. 따라서 a분의 c가 나온다는 거에 보이죠. 그래서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군의 곱은 a분의 c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 예를 들어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과 계수 관계에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자, 플러스 x 마이너스 플러스 1이 있다고 마이너스 1이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얘는 일단 근을 한번 구해볼까요? 근을 구해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서 2a가 1이죠. 이렇게 돼서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5와 또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이 식에서 뭐 근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두근의 합과 곱을 알고 싶은 거야. 합. 그럼 합은 둘이 더해봐요. 둘이 더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되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근을 구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근과 계수와 관계에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1분의 1을 해요. 마이너스 1분의 1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두근의 곱을 여기를 통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 통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근 계수와의 관계 a분의 c를 통해서 곱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렇게 통해서 구하면 근의 공식으로 구하면 조금 더 계산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합과 곱을 빠르게 구할 수 있을 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씁니다. 두근의 합과 곱을 빠르게 구할 수 있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구나 라는 거죠. 두근의 합과 곱을 빠르게 구할 수 있을 때 합과 곱을 두근의 합과 곱을 빠르게 구할 수 있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쓴다.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곱은 a분의 c다.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으로는 2차 방정식의 작성입니다. 2차 방정식의 작성인데 일단은 우리가 이 두근의 합이 주어졌어. 합이 뭐 2고 곱이 자 합이 자 3이고 곱이 자 합이 4고요. 곱이 3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2차의 계수가 1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2차 자 이렇게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 2차의 계수가 주어졌을 때 얘를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면 이 합의 부호를 바꾸고요. x제곱하고 2차의 계수가 1이니까 합의 부호를 바꾸고 1차 부호를 바꿔서 1차의 계수를 쓰고 곱을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냐?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고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가 a분의 c다 보니까 요 식을 a로 묶으면 a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 되죠. 0이 되는데 요 a분의 b 대신에 합의 부호 a분의 b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가 되는 거고 a분의 c는 알파 베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2차항의 계수니까 생각하지 말고요. 2차항의 계수 생각하지 말고 1차항의 계수가 뭐가 나왔죠? 합의 부호가 반대가 나왔죠? 곱은 그대로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 작성할 때는 합과 곱이 주어지면 이와 같이 합의 부호를 반대로 해서 1차의 계수에 쓰고 곱은 그대로 쓰면 되겠다. 근데 만약 2차의 계수가 있으면 앞에다 가로치고 5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이해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이해 한번 들어보고 가는데 우리가 두 근이 있어요. 두 근이 1하고 2야. 근데 두 근이 1, 2고 2차의 계수가 1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작성하려면 일단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 근이 1이면 x-1, x-2 이렇게 하면은 근이 1, 2죠. 1이라는 근을 가지려면 x-1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고 2라는 근을 가지려면 x-2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작성하면 돼요. 얘를 전개하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거든요. 얘는 2차 방식을 작성할 때 인수분해로 작성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해도 되냐면 이 방법보다는 인수분해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방법이야. 하지만 우리가 두 근이 주어지면 합과 곱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합과 곱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 작성하는 방법이 더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면 합이라는 것은 둘이 더하게 되면 3이고요. 곱은 둘이 곱하게 되면 1 곱하기는 2가 되죠. 이렇게 되고 합과 곱을 통해서 작성을 하는데 x의 제곱 합의 부호를 바꾸고 곱을 그대로 써서 우리가 작성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이 2차 방정식의 작성이 되겠습니다. 합과 곱을 통해서 작성한다. 그래서 인수분해로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합과 곱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가 합과 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65번 보겠습니다. 65번 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은 0이 있는데 두근이 알파 베타야. 자, 알파 베타인데 1번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의 값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가 뭐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는 두근의 합은 여기가 지금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통해서 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3이 되는 거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됩니다. a분의 c가 돼서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래서 합과 곱을 합은 3이고 곱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통하여 이 식을 해결하면 됩니다. 그럼 얘를 전개합니다. 전개하게 되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다음에 곱이 마이너스 3이고요. 곱이 마이너스 3이고 합은 3이고 플러스 1이 돼서 그래서 1이 됩니다. 이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통분해해서 합과 곱으로 표현합니다. 합과 곱으로 통분하게 되면 알파 베타분의 요 곱하니까 베타 제곱 이렇게 곱하니까 알파 제곱이 되는 거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럼 얘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라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럼 얘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이므로 마이너스 3이고 합은 3입니다. 3이므로 3의 제곱이면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6. 15를 마이너스 3으로 하니까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그러면 합은 3이 들어가고요. 곱은 마이너스 3이 들어갑니다. 합은 3. 자, 합은 3이 들어가고 곱은 마이너스 3이 들어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3이 들어가게 되면 3의 세제곱이면 27이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27이 됩니다. 그래서 5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 67번 보겠습니다. 67번 보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12는 0에 두근의 b가 3대 2일 때 얘 두근의 b가 3대 2일 때 양수 m의 값은 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양수 m은 자, 두근의 b가 3대 2일 때 양수 m은 뭐냐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두근의 b가 3대 2면은 두근을 설정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면 두근의 b가 3대 2일 때는 두근을 하나가 3알파면 다른 하나는 2알파 이렇게 비례상수 알파를 쓰면 되겠습니다. 문자를 써서 두근의 b가 3대 2면은 뭐 3k, 2k 놔도 됩니다. 우리가 근을 보통 알파, 베타로 표현하기 때문에 3알파, 2알파 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겁니다. 두근의 합이 있죠, 합. 그럼 두근을 실제로 더하면 3알파 더하기 2알파는 이게 합이에요, 합. 2알파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와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분의 m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알파는 2분의 m이라는 식이 하나 나왔어요. 곱이 있습니다, 곱. 두근의 곱은 둘이 곱하게 되면 3알파 곱하기 2알파는 a분의 c가 되기 때문에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알파의 제곱은 6이고 알파의 제곱은 1이고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1 또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일단 첫째 알파가 1이면 여기다 들어가죠. 그러면 m은 1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m은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근데 m이 양수라고 했으므로 뭐가 정답이 되냐면 10이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근의 b가 3대 2면은 두근을 설정할 때 3알파, 2알파로 설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5x의 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20은 0인데 자, 두근의 차가 4일 때 m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m의 값을 구하는데 자, 두근의 차가
4면은 하나가 알파면 다른 하나는 알파 플러스 4 또는 알파 마이너스 4 상관없습니다. 플러스로 쓰겠어요. 자, 두근의 차가 4면은 하나는 알파 플러스 4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두 근과 계수의 관계, 두근의 합은 자, 얘와 얘를 더할 겁니다. 합이라는 것은 이 근과 이 근을 더하면 2알파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합은 어떻게 구한다겠죠?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5분의 m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곱을 해볼게요. 곱. 자, 두근에 곱하게 되면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4는 여기서는 a분의 c가 됩니다. a분의 c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여기 식을 먼저 해볼게요. 여기는 문자가 두 개니까 알파의 제곱 플러스 4알파 플러스 넘기니까 4는 0이 되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 되기 때문에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 자, 알파 마이너스 2면은 요리 들어가게 되면 m은 0이 나오겠네요. m은 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는 0이고 5 곱하니까 0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9번 볼게요. 69번 줄거 좀 하겠습니다. 자, 69번 볼게요. 69번 보면 두 근을 다음 두 수를 두 근으로 하고 2차의 개수가 1입니다. 2차의 개수가 1이고 두 근이 주어진 겁니다. 두 근이 2분의 1과 2분의 3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인수분해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합과 곱을 통해서 2차 방정식 작성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두 근의 합을 구합니다. 단 2차의 개수가 1일 때야 두 근의 합은 둘이 더하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은 2가 됩니다. 2. 그다음 곱을 구해볼게요. 곱을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4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럼 합과 곱을 통하여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럼 x의 제곱 합의 부호 반대하고 곱에 그대로 부호를 해서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이대로 돼야 되지 양변에 4를 곱하면 안 돼. 그러면 2차의 개수가 4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이게 답이야. 2차의 개수가 1인 상태로 둬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두 근이 2 플러스 루트 2와 다른 하나가 2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어요. 그럼 합과 곱을 구해서 합은 1차의 개수의 부호를 반대로 하고 곱은 상수항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합을 구하잖아요. 자, 둘이 더해봐요. 둘이 더하면 4가 되는 거죠. 자, 곱해봅시다. 자, 곱해보면 합차가 되거든요. 2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2는 2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에 대해서 2가 됩니다. 자, 합은 4고 곱은 2입니다. 자, 2차 방정식 작성가 되면 어떻게 한다겠죠? x의 제곱 합의 부호를 반대로 하고요. 곱을 그대로 해서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작성하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마이너스 플러스 2i와 마이너스 2i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먼저 두 근의 합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합은 둘이 더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둘이 곱합니다. 곱은 마이너스 플러스 2i 곱하기 마이너스 2i를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이면 1 마이너스 4i의 제곱이 되고요. i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5가 됩니다. 합은 마이너스 2, 곱은 5. 그럼 2차 방정식은 x의 제곱 합의 부호를 반대로 하고 곱은 그대로 해서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을 합곱을 통하여 2차 방정식 작성을 공부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71번. 자, 합곱을 좀 더 봅시다. 71번.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은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로 놨을 때 1번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에 얘를 두 근으로 한대. 그러니까 여기서 두 근이 이렇게 하나, 두 개 나온 거잖아. 우리가 두 근이 이렇게 문자로 나온 거야. 두 근이 이렇게 문자로 나온 거예요. 문자로 나온 건데 두 근이 이렇게 주었을 때 어떻게 구했죠? 합과 곱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럼 얘와 합과 곱을 한번 구해봅시다.
합과 곱을 보면 두근의 합을 구해봅시다. 합. 이거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 숫자가 문자로 바뀌었을 뿐이야. 그럼 두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돼요. 근데 이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 근거와 계수 관계를 이용합니다. 자, 근거와 계수 관계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기 때문에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되기 때문에 7이 됩니다. 7.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합에다가 5를 집어넣어서 이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 5를 집어넣어서 7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얘를 알파 플러스과 베타 플러스 1을 두 그룹으로 하는 합을 구한 겁니다. 합을 구했고요. 요거 구한 거예요. 요거 구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그 다음에 곱을 구합니다. 곱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을 곱합니다. 알파 플러스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됩니다. 뭐 알파 베타는 7이고요. 7이고 합은 5고요. 플러스 1이고 13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곱을 구하듯이 여기서 곱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합과 곱을 통해서 우리는 2차 방정 작성하죠. 작성할 때 2차의 개수는 문제에서 1이라고 했습니다. 2차의 개수가 1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x의 제곱 합의 부호를 반대로 하죠. 마이너스 7x 플러스 13은 0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가 문자로 됐을 뿐이야. 여기서 두근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두근이 얘와 얘를 주었다고 보면 돼. 그럼 똑같이 하면 돼. 합을 구하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여기서 근과 계수 관계에서 가지고 와서 대입해서 합을 구한다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해볼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두근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두근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합과 곱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합을 구해보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인데 얘는 요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요 합과 곱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곱셈 공식에 변형을 해야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를 하는 거죠. 합은 5니까 이거 5예요. 5. 곱은 7이고요. 그래서 25 마이너스 14가 되기 때문에 11이 된다는 걸 찾았어요. 지금 합은 11이 됩니다. 자, 합은 11이 되는 걸 찾았고요. 그 다음 자, 곱 찾아볼게요. 곱을 해보면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얘는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으로 말할 수 있죠. 근데 알파, 베타가 7이기 때문에 이거 7이야. 49라는 것을 구했네요. 그래서 곱도 구했습니다. 합과 곱이 주어졌기 때문에 x의 제곱, 합의 부호를 반대로 하고 곱을 그대로 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의 작성은 합과 곱을 이용하여 문제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100페이지에 2차 방정식의 켜내근이 나옵니다. 우리가 중3에서 배웠던 내용과 똑같거든요. 이제 i만 추가됐어요. 2차 방정식의 켜내근. A, B, C가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A, B, C가 유리수일 때 조건이거든요. 유리수일 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고요. 그 다음에 A, B, C가 유리수일 때 이거고 이제 얘가 한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다른 한근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다른 한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얘가 루트 M은 무리수고 PQ는 유리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Q는 유리수고요. 루트 M은 무리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한근이 P 플러스 루트 M이면 다른 한근은 P 마이너스 루트 M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근의 공식 속에 들어있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보니까 하나가 플러스 루트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예요. 그래서 루트 앞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겁니다. 반대. 예를 들어서 하나가 예를 들어서 한근이 1 플러스 루트이면 다른 한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라는 내용을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실수로도 확장이 되는데 이번엔 두 번째는 A, B, C가 실수일 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한근이 P 플러스 QI이면
다른 한글은 뭐가 나오냐면 다른 한글은 P-QI가 되는 겁니다. 여기 I 앞에 부호가 반대라 보면 되겠습니다. I 앞에 부호가 반대다. 여기가 이제 루트 아니 음수면 I가 돼가지고 여기가 플러스 I면 마이너스 I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조건이 좀 중요해. 이 루트가 나오면 유리수 조건이어야 되고 I가 나오면 실수 조건이어야 된다. 요것만 조금 유념해서 판단하면 되겠어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한근이 1 플러스 I잖아요. 그러면 다른 한근은 뭐가 나온다? 다른 한근은 1 마이너스 I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73번 보겠습니다. 73번. x의 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n은 0의 한근이 2 플러스 3i이면 다른 한근은 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한근에는 알 수 있는데 실수 mn은 뭡니까 물어보는 거야. 지금 mn은 실수야. mn은 실수. mn은 실수라는 것은 이 개수가 다 실수야. 1이고 이것도 실수고 실수라는 겁니다. 실수일 때 한근이 2 플러스 3i면 다른 한근은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2 마이너스 3i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근이 주어졌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과 계수의 관계 어떻게 쓰냐면 두 근의 합이라는 것은 자, 둘이 더해봅시다. 둘이 더해보면 2 더하기 3i와 2 빼기 3i 더하면 4죠. 근데 이 두 근의 합은 여기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m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2m.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아, m은 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자, 둘이 곱해봅시다. 2 플러스 3i 곱하기 2 마이너스 3i를 하면 2의 제곱 4 빼기 9i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9가 돼서 13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근의 곱이 13인데 여기 근과 계수와 관계에서 a분의 c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이 n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n은 1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m은 2, n은 13. 그렇게 해서 한근이 2 플러스 3i면 다른 한근은 2 마이너스 3i가 되는 거고 근과 계수의 관계 합과 곱을 통하여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